안녕하세요. 가진 것 다 다른 자식들 퍼주시고 이제 와서 저희랑 살겠다는 어머님과 엮는 30대 부부 중 아내예요. 남편과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어요. 이후로 특별한 계기가 있던 것은 아닌데 서로 점점 가까워졌고 그러다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입니다. 이후로 딱히 숨기지 않고 연애를 했어요. 회사가 다행히 사내 연애를 장려하는 분위기라서 가능했던 일이었지요. 그러다 재작년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서울에서 차로 8, 9시간은 걸리는 지방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는데 땅은 2만 평 정도고 여러 작물을 다루십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계시고요. 돈은 제법 되는 걸로 알아서 친정아버지도 농담처럼 회사 다니다 힘들면 때려치고 내려와서 농사나 지어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친정어머니는 아주 질색을 하시지요. 저는 저희 부모님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상경하게 된 이후로 서울 사람들이 농사에 대해서 저와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쩌다 친정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다들 돈은 안 되고 힘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눈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반응이 속상해서 그런 편견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농사 지으신다 이야기하고 이후로 상대가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관심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 반면에 저희 남편의 경우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같이 식당을 하셨는데 한때는 TV에도 나오고 했을 만큼 인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식당을 다른 자식들하고 상의도 없이 몇 년 전 아주버님한테 넘겨주셨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위로 4살 많은 형과 아래로 2살 어린 저와 동갑인 신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이 오랫동안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아버님 어머님이 그걸 보고만 계셨던 건 아니고 이거 배운다 하면 돈 대주고 저거 배운다 하면 돈 대주고 그러셨다는데 그럴듯한 결과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답니다. 감옥은 돈만 몇 천은 될 거라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장가도 갔는데 벌어놓은 돈이 없으니 무슨 돈으로 장가를 갔겠어요? 그 또한 전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장가까지 간 아주버님이 밥벌이를 못하니 형님이 같이 사내 못 사내 하고 난리를 쳤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형님 달래준답시고 아버님 어머님이 하시던 식당마저 기어이 아주버님한테 넘겨주신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랑 남편이 화가 나는 부분인데 잘 되는 식당을 물려받았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툭하면 이래서 문 닫고 저래서 문 닫고 재료 손질하기 까다롭다고 메뉴를 홀딱 없애고 그러니까 가게가 금방 내리막길을 걷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또 막판에 어머님 아버님이 마지막 당신들 노후자금 다 끌어다가 대주셔가지고 용케 문은 안 닫았는데 전 솔직히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신우도 사는 건 녹록지 않은 모양새였어요. 남편보다 어린 신우였지만 대학 졸업 후 동네 작은 회사에서 일 좀 하다가 바로 시집을 갔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애 갖고 그래서 회사 관두고 이후로 애를 연년생으로 둘이나 낳으면서 완전히 전업주부가 되었다대요. 그리고 신우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하는데 처음엔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신우 남편이 카페 열고 2년이나 지났나 그 즈음에 바로 옆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왔답니다. 뭐 그래도 작은 카페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긴 해서 이래저래 버티고는 있는데 매번 죽는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신답시고 대출까지 받으셨다 들었습니다. 말로는 신우가 갚는다고 했는데 누가 갚고 있는지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이런 모든 사정을 결혼 전에 알았다면 제 결정이 좀 달라졌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그저 어머님 아버님이 식당을 하시고 TV에도 나왔다 해서 더 깊게 파고들 생각을 못했어요. 식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제법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나 신우 다 가정 꾸리고 잘 산다 하는데 제가 솔직히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까진 따질 수 없잖아요? 그저 가족들 다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사는구나.
그럼 됐다 싶었네요. 남편하고 저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비슷비슷한 조건이기도 했고요. 결혼할 때 시댁으로부터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남편이 먼저 성인들이 결혼하는 건데 부모님 도움을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반반이 어떻고 저떻고 한 게 다 쉬운 건가 싶기도 해요. 어차피 아버님 어머님은 저희를 도와주실 형편이 못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럴듯하다. 일리가 있다 싶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부모님도 농사로 힘들게 돈을 벌고 계셨으니 저도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요.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가면 시부모님 눈밖에 나지 않겠냐며 예단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주셨는데 솔직히 그 돈은 제가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가로챘다기보단 원래는 결혼 준비로 바빠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친정 부모님하고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서 전해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큰돈 쓰시는 건데 체면 좀 살려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복을 당신 발로 차시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도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반반 결혼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이후 결혼 준비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은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치고도 부족해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일단 들어갔어요. 집뿐만 아니라 혼수도 그랬지요. 결혼식 비용은 들어온 축의금으로 각자 해결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어머님이 급하게 쓰실 곳이 있다며 축의금을 달라고 하시대요. 결제는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계속 축의금 타령을 하시니 정신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하고 빌려드렸습니다. 사실 결혼식도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시댁 사정에 맞춰서 시댁에 있는 지역, 저에게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하게 되었어요. 신부인 제가 불편한 건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일단 저희 친정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멀리서 오는 저희 쪽 하객분들이 탈 버스 대절 비용이라던가 그런 건 시댁에서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해주셨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면서 저도 나중엔 치사해서 말도 안 꺼냈지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축의금까지 그렇게 가져가시곤 언제 주실 거냐 물으니 그 돈은 당신이 그간 뿌린 돈을 수거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못 준답니다. 황당했지요. 솔직히 하객 대부분은 남편 하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렇게 가져간 축의금을 알고 보니 아주버님한테 주셨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그때 마침 급하게 식당 일로 돈이 필요했다나요? 말로는 1,000만 원도 안 됐다는데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돈은 돈이잖아요. 며느리로서 이렇게 말하자니 그렇지만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괘씸해서 예단으로 드리려던 2,000만 원 안 드린 거예요. 이후로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하고는 뭐 크게 교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매달 어머님 아버님 쓰시라고 30만 원씩 용돈 보내드렸고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처럼 저희 도리를 해야 하는 날은 챙겼지만요. 그 외엔 가족 모임이라던가 그런 건 굳이 나서지 않았네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저희 결혼한 지 2년쯤 되던 해에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 제대로 손 써볼 여유도 없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지요. 이때는 뭐 그동안 서운했고 그런 걸 떠나서 다들 상심이 컸고요. 그런데 아버님 장례 치르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무렵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유언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아주버님네, 신우네, 어머님만 모여있는 자리였다나요? 저희는 그런 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하셨다는 유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더러 당신 죽으면 꼭 둘째 아들 내,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왜요 소리가 입에서 절로 튀어나가더군요. 왜 저희 집으로 가라고 하신 거냐니까 그 의중이야 당신인들 알겠냐 하시더니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니 저희가 그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안 된다고 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반년이나 되었을까요? 어머님이 언젠가부터 속이 미식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몸 여기저기가 안 좋다고 툭하면 전화로 앓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버님도 간암 판정 받기 직전에 보이신 증상이 속이 미식거린다, 머리가 아프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러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아주버님이고 신우고 누구 하나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 끝에 일단 올라오시라고 하자 병원에 모시고 가자 했어요. 저희가 일하는 회사가 모 대학병원이랑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건 좀 번거롭긴 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디 여행이라도 가시는 분 마냥 짐을 많이도 사오셨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어차피 내려가실 땐 태워다 드릴 생각이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 집에 계시겠다고 우기셔서 그래 뭐 혹시나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모시고 가야 할 수도 있단 생각에 계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받아본 결과지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수치가 너무 좋았거든요. 심지어 몇몇 항목은 같은 나이대 분들보다도 훨씬 좋게 나왔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머님 댁에 모셔다 드리려고 하니 어머님이 정말 말 그대로 대자로 누우셔서는 가기 싫으시답니다. 혼자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시다고 가기 싫으시대요. 저희 집에 며칠만 더 있게 해달라고 말 그대로 떼를 쓰시더라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버님 떠나시고 얼마나 외로우시면 저러시나 싶어서 매몰차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며칠 더 계시라 했어요. 이땐 남편도 무척 저에게 미안해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먹는 것부터가 문제였지요. 저나 남편은 아침엔 입맛도 없고 해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저녁도 보통 만나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에 계시니까 저희 원래 지내던 방식으로 지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정을 들으신 친정어머니가도 좀 보내주셨고요. 맞벌이하는 와중에 반찬하는 것도 힘들고 친정어머니께도 죄송하고 반찬을 사다 먹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어머님께서 음식에 좀 예민하셔서 바깥 음식은 안 좋아하시거든요. 당신이 해드시면 좋겠는데 알아서 해드시면 모를까 며느리 입장에서 당신 손으로 만들어 드시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그리고 처음엔 한 2주만 계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록 내려가실 생각을 안 하시고 하루 더 하시면서 그렇게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급기야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땐 슬슬 저도 짜증이 나대요. 그리고 결국 기어코 저를 정말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제가 친정어머니께 더는 음식을 보내지 마시라 했어요. 먹고 싶으면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 괜히 밑반찬해서 보내지 마시라고요. 처음에야 어머님 드시는 게 신경 쓰여서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 도움도 받았지만 한 달이 넘어갈 때부턴 어머님 때문에 친정어머니 고생시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나 중에 어머님이 언젠가부터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반찬을 가지고 투정을 하시대요. 너희 어머니는 맨날 똑같은 거밖에 못하냐면서. 그런 소리 듣고 좋다 할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한테 더는 보내지 마시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어머니가 또다시 기어이 김치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한가득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들어온 거라며 조기에 한우에 직접 농사 지으신 나물에 이것저것 잔뜩 챙겨서요. 택배가 금요일 낮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고 냉장고에 넣어야 할 것도 있었으니 어머님더러 받아서 냉장고에 좀 넣어달라 했습니다. 지난번엔 홧김에 이제 보내지 마시라 했지만 또 막상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이 냉장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빨리 퇴근해서 밥 먹고 싶단 생각밖에 안 들대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TV를 보고 계셨고 집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엉망이었어요. 치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솔직히 말해서 청소기 한 번 돌려주신 적 없고 남편 양말 한 짝 개어주신 적 없습니다. 아무튼 배도 고프고 허기가 졌지만 청소부터 해놓고 먹자 싶어서 불이 나게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점심에 뭘 드신 건지 설거지도 평소보다 많이 쌓여 있었고 그래도 이래저래 정리가 끝나갈 때쯤 남편도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대요. 그렇게 이제 저녁상을 차리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달리 반찬들이 몇 개 없더라고요. 심지어 뚜껑을 여니 반밖에 안 찬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게 전부냐 물으니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반찬이 너무 많아서 신우를 불러서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황당해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신우한테 준 거냐니까 그럼 당신이 그런 것도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잖아요. 라고 대꾸하니 니네 친정어머니가 너 혼자 먹으라고 보냈겠냐면서 저더러 욕심도 사납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성격을 좀 고쳐 그러는데 황당해서 말도 잘 안 나오대요. 그리고는 설마 싶어서 냉동실을 열어보니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셨다는 것들도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제가 조기랑 한우랑 나물 말린 건 다 어딨냐고 하니까 어차피 니들 집에서 밥도 잘 안 먹지 않냐면서 거기 신혼에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줬답니다. 얼마나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뻔뻔하게 말씀하시던지 황당해서 기가 차더라니까요.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하신가 싶고 어디부터 따져야 되나 화가 나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런데 그때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재산은 형한테 다 퍼주고 이제 퍼줄 게 없으니 우리 집 냉장고를 신우한테 퍼주냐면서 도대체 나한테는 뭘 해주려고 이러는 거냐고 빈정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당신 사는 집 거기 보증금 빼서 저희 주신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그 집은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명의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반월세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러자 그까짓 거 보증금 뭐 2천이나 되냐 3천이나 되냐 짜증을 내더니 그 돈 받고 독박스를 있냐면서 대뜸 어머님더러 집에 가게 짐 챙기라 그러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 싫다 안 간다 하시니까 그러면 신혼에 데려다 준다고 빨리 옷 입으라고 욱박을 질렀어요. 저는 남편이 그 정도로 세게 나올 줄은 몰랐고 못 간다 버티시는 어머님을 보니 마음이 좋지가 않더군요. 그렇지만 남편을 말리거나 나서고 싶지는 않대요. 저도 저대로 어머님께 서운하고 맺힌 게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이런 법이 어딨냐. 네 아버지 유언 못 들었냐. 어떻게 네가 나를 내쫓냐며 못 간다고 버티시는데 이게 다 무슨 꼴인가 싶고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래도 결국엔 남편이 어머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남편이 기어이 어머님을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남편이 전화로 저한테 어머님 짐 가지고 내려오래요. 전 그때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어요. 그렇게 어머님 짐을 챙겨서 1층으로 내려가니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씩씩거리고 있고 어머님은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며 너네는 여유 있게 살지 않냐. 아주버님 내하고 신혼에는 그게 안 되니까 좀 도와준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냐면서. 하지만 제가 보아하니 반찬을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간 남편 가슴에 맺힌 게 있던 게 그렇게 터져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더욱이 제가 끼어들 수도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차에 올라탔고 그 길로 신우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우네 집 앞에 도착해 신우를 불러냈고 그대로 어머님을 내려드렸지요. 신우가 어머님을 보더니 놀라면서도 난처한 얼굴로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희에게 묻길래 어머님한테 직접 여쭤보라 했네요. 그러니까 신우가 대뜸 지금 반찬 몇 개 가져가서 이러는 거냐며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반찬 몇 개, 어머니야 그렇다 쳐도 너는 그러면 하다못해 잘 먹겠다 연락이라도 하는 게 예의 아니냐면서 사가지가 없다고 욕 비슷하게 뭐라 했지요. 그러자 곧이어 신우 남편도 튀어나왔는데 뭘 처먹다 나왔는지 입가가 번질번질 재수 없더라고요. 더는 상종할 필요도 없다 싶어서 그대로 남편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 아주버님한테 전화 오고 신우한테 전화 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 우리는 못 모신다고 딱 못을 박더군요. 전화 내용이야 제가 다 듣진 못했어도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는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마음이 후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남편이 먼저 다 필요 없다. 사람 대접해주는 처가에 더 잘하고 살겠다 하니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도 싫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어머님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게 자식 셋 고루고루 챙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다들 각자 도생하게 내버려 두시던가. 어머님 처지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간이 해결해주면